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JTBC 보도한 태블릿 PC를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이제 요청을 했다 이거죠. 8월 4일자입니다. 여기에 요점이 뭔가 보니까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다. 검찰의 포렌식,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 분석이죠. 과정이 석연치 않다. 또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 등등 이제 여러 이유를 대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 당시 최순실 씨도 시종 늘 이 태블릿 PC의 의문을 나타내고 감정을 해야 된다,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재판부에 늘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글쎄 지금까지 아마 유야무야 그냥 흘러온 것 같아요. 이 태블릿 PC는 탄핵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죠. 한쪽에서는 이제 의문이 많다. 과연 태블릿 PC가 실제로 존재하냐? 이제 이렇게도 말이 나온 거지.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원 소유주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최 씨가 그 PC를 못 봤다는 것이죠. 검찰이 안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라든가 어디에 이걸 물증으로 내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증으로 냈으면 또 감정이 이루어지고 자연히 그랬을 텐데 안 내버리니까 감정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조금 전에 포렌식 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포렌식. 요즘에 이 기법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두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여기에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다 들어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요즘에는 수사하면 기본적으로 압수해 가지고 그걸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수사하게 되면은 그 안에 변조가 됐는지 오염이 된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입수하면은 변호인이나 아니면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해시값을 뜨고 이제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상태에 들어있다. 그것이 해시값을 뜨는 거죠. 그렇게 해야 누가 손을 대고 변조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밀봉해버리면 그걸로는 수사를 못하니까 이미지 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복사본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본하고 이제 대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원본은 누구도 손 안 대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죠. 혹시 또 그 원본을 개봉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보는 가운데 그걸 또 개봉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것도 증거 채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염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아직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존재했냐 안 했냐 이것부터도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태블릿 PC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를 했다 하면은 어떤 과정으로 정확하게 입수됐는지 이게 정말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청와대에서 흘려나왔는지 아니 태블릿 PC는 지금 저 최순실 거다 이렇게 하지만 최순실 씨는 그런 태블릿 PC를 사용 안 했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못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가 어느 손을 거치고 누구한테 갔고 또 최순실 씨가 만약 소유했던 최순실 씨가 언제 이것을 샀는지 계약했는지 이런 것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용했다면 요금을 지불했겠죠. 매달 누구한테서 요금이 빠져나가서 지불됐는가 이런 거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것을 계약하고 샀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런 거 아니면 어느 손을 거쳐서 내렸다면 누구 것이 거기로 어떤 경위에서 왔는지 또 그렇다면 그 실제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 이런 것이 정말 어느 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인지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감정을 해보면 나온다 이거죠. 수사 기법으로 조사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전문기관에서.
누가 USB로 PC에서 문서를 USB로 옮겨가지고 USB에서 또 태블릿 PC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블릿 PC가 없는데 USB에 들어있는 그 문서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제3기관에서 감정을 해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늘 요구를 해왔고 이번에도 또 요구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지금까지 채택이 안 되고 흘러왔어도 모든 사단의 이 발단이 여기서부터 됐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채택을 떠나서 이건 감정하고 재수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뭐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자면 정말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 PC를 사용했고 태블릿 PC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는 전혀 그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그 태블릿 PC가 중간에 나타나고 거기에 문서가 들어있고 이랬다면은 이것은 누군가 계획적인 조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과정이 다 조작에서 시작해서 조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태블릿 PC에 끝나는 게 아니고 태블릿 PC 중간 끝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걸로 인해서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실제인가 아닌가도 밝혀야 되고, 과연 문서 유출이 되긴 된 건가, 실제 아닌데 꾸며 넣은 건가, 이런 걸 밝히려면 감정해 봐야 된다, 이것이죠. 문서 유출이 됐다면 누가 실제로 한 건가, 이런 걸 하려면 그걸 원본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와 고영태 일당 이 관계, 이게 지금 명확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는 미르든 K스포츠든 자기가 관여하고 자기는 알지 못한다, 이런 걸 늘 그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WK 이런 경우 더더욱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고영태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전부 최순실 씨가 다 알아서 한 것이고 WK도 최순실 씨 거다, 나는 월급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디 개입을 하고 누구를 청구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막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저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최 씨가 정말 뛰어다니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밑에 사람들이 최순실 씨를 간판으로 내세우면서 이리저리 일한 것인지, 이게 밝혀져야 과연 최 씨 주장이 지금까지 해온 그 진술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고영태 일당이 모든 걸 꾸민 거냐, 이런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려면은 바로 태블릿 PC를 감정하고 재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부터 시작되니까. 그리고 김수현 녹음 파일, 그거 잠깐 번쩍하다가 좀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김수현 녹음 파일, 이것을 재감정하고 분석하고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역사가 나름대로 다 등장하니까요. 또 거기에 이런 재단들을 장악해 들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통화 속에 나온다, 이거죠. 물론 뒤에 그것은 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긴 했지만은 그게 진짜 농담이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그걸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농담하고 얼추 맞아떨리는 현상이 좀 나고 했거든요. 그 K스포츠 재단 이런 내부.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 봐야 과연 누가 모두 이 작용을 했냐 나오죠. 최순실도 피해자가 돼가지고 뭣도 모르고 몽땅 뭐를 알지도 못하고 몽땅 덮어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최순실 씨가 훤히 잘 알고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꾸며나가고 지시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게 밝혀지지 않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최 씨 주장하고 고 씨 주장은 상극으로 100% 완전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요. 고 씨 일당이 최순실 씨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해도 밖에서 대할 때는 그것이 최 씨 뜻인가 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 씨 하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연결고리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뭘 들어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최 씨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 전 대통령 통치 차원에서 미르 문화사업입니다. K스포츠 스포츠죠. 문화와 스포츠를 육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역대 대통령들처럼 이제 공익재단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출발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문체부 관계자들이 앞에 나서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이사장들이 이렇게 임명되고 이사들이 임명되고 이렇게 출발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만두고 딴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또 기업에 좀 하면 안 좋겠냐 이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 모르는데 최 씨가 사유화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도 한번 봐놓고 보면은 그렇다면 최 씨 말고 고 씨 일당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고 사유화하려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박 전 대통령이 왜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이거죠. 공익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와 체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하듯이 재단을 설립한 것인데 또 재단을 설립하니까 기업에서 좋은 일 하니까 기금 출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거기에 강요 뭐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뇌물죄가 되느냐 이거죠. 또 거기에 그의 대가로 청탁이 또 없었고 그렇다면 다만 그 기금이 출연됐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뇌물죄를 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뇌물죄가 된다면 역대 대통령 전부 뇌물죄가 또 성립이 돼버리겠죠. 앞으로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기금 출연을 부탁하고 공익을 위해서 국가 체육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어떤 명분으로든 붙여도 그것은 강요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갈아치고 내보내고 또 누구를 임명하고 이럴 때 박 전 대통령 호주면 이제 1원 한 장 넘어간 적은 없으니까 기업에서 출연한 기금들이 현재도 그 두 재단에 그대로 있으니까 경비 쓴 거 빼고는 그대로 있다 이거죠. 특검에서는 그 두 재단이 그리고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 이거죠. 경제 공동체 그 말은 그냥 이 주머니 것이 저 주머니 것이고 저 주머니 것이 이 주머니 것이고 이래야 이제 경제 공동체 그리고 그거는 새로운 용어입니다만 그렇게 인식 안 되겠나 싶어요. 요즘에 부자지간에도 경제 공동체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빚 졌다고 아버지가 갚아야 돼 이런 법 없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경제 공동체 글쎄 지금은 오고 간 게 없으니까 거기 있는 두 재단의 걸 마음대로 대통령이 하고 그 돈을 갖다 막 딴 데 쓰고 이러면 그 말이 또 맞겠다 싶은데 아직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은 뭐 어떻게 강요를 했던 어떤 청탁을 들어주고 기금을 출연하게 했던 뭔가 있어야 되지요. 공익재단 이런 뜻이 있어 이런 걸 하면 안 좋겠냐 하는데 기업들이 조건 없이 거기에 기금을 내면은 그거는 뇌물죄라고 하긴 곤란하자 역대 대통령이 늘 그래 왔던 거니까. 근데 뭔가 강요가 있거나 아니면 청탁에 의해서 오고 가면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재용 씨 이야기를 좀 해야죠. 이재용 씨가 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그대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 여러분께 전달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이일날 올려드린 데 자세히 돼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두리뭉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박 전 대통령 독대했을 때 전혀 분위기가 청탁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거죠. 박 전 대통령 어쩌나고 막 화를 냈기 때문에 JTBC 뉴스 프로그램 뭐 보도 이 과정 홍석현 씨 뭐 이런 부분에서 막 화를 내는 바람에 청탁이고 뭐고 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면은 바로 이재용 씨는 이제 빠지는 거죠. 왜 그러냐? 이재용 씨는 정유라 건이든 그런 거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다 미전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래전략실 또 최지성 실장은 자기가 다 주도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또 그와 같이 다 증언을 하고 있고 결국 여기서는 이제 뭐 전략이라도 좋고 이재용 부회장은 빠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돼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이 짊어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지성 씨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기금을 낸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재용 씨 삼성에서 순수하게 기금을 낸 것이다. 아무 청탁이 없었다. 하면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뇌물죄에서 벗어난 거겠죠. 이제 정유라 승마건 이거는 최순실과 또 삼성에 얽힌 건데 여기서도 이재용 씨는 그건 나는 모른다거든요. 바로 미전실에서 알아서 한 것이 최지성 씨는 미전실에서 알아서 한 거고 보고한 것도 없다 이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죠. 정유라를 꼭 집어가지고 삼성에서 그에게만 지원한 게 아니다. 여러 승마 선수들을 동시에 지원한 것이다.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최순실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삼성에서 뇌물을 줬다.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또 안 되죠. 그게 받아들여진다면은. 근데 그 부분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안 통하게 되겠죠.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뒤에 얻고 뭐 기업한테 강요를 하든 사기를 치든 그건 최순실 씨 몫이에요. 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는 또 성립이 안 됩니다. 거기는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왜 경제 공동체 말이 나오냐? 그런 작용이 다 박 전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경제 공동체니 뭐니 이렇게 성립되겠죠.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되니까요.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특별히 꼽아서 지원하고 뭐 이렇게 구조를 잡은 바람에 삼성전자에서 말을 별도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렇다면은 박 전 대통령 또 얽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순전히 최순실 씨하고 삼성전자 문제예요. 최순실 씨가 뭐 뻥을 쳤든 어떻게 됐든 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 봐요. 왜냐하면 또 여론도 좀 안 살필 수도 없을 거고 물론 재판관이 배짱이 있고 그러나 무지가 단단하다면은 여론하고 상관없이 정치권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보는 법의 기원에서 판단해 버리겠죠.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뒷날에는 굉장히 또 존경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태 흘러버리면은 오히려 뒤에 가면 파묻혀 버리죠. 욕먹고.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는 이제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튼 현재 재판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깨끗하게 또 무죄 판결 나온다 하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정권 탄생
이게 또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에 의해서 탄핵이 되면서 어찌됐든 이 현 정권이 선거하고 이렇게 출발한 건 사실이거든요. 애매하게 되고 유죄가 나오면은 1심 통과하고 2심 가고 뭐 대법 가야 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 현재 이와 같습니다. 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최 씨가 그 피시를 못 봤다는 것이죠. 검찰이 안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라든가 어디에 이걸 물증으로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증으로 냈으면 또 감정이 이루어지고 자연히 그랬을 텐데 안 내버리니까 감정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조금 전에 포렌식 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포렌식. 요즘에 이 기법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두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여기에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다 들어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요즘에는 수사하면 기본적으로 압수해 가지고 그걸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수사하게 되면은 그 안에 변조가 됐는지 오염이 된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입수하면은 변호인이나 아니면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해시값을 뜨고 이제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상태에 들어있다. 그것이 해시값을 뜨는 거죠. 그렇게 해야 누가 손을 대고 변조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밀봉해버리면 그걸로는 수사를 못하니까 이미지 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복사본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본하고 이제 대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원본은 누구도 손 안 대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죠. 혹시 또 그 원본을 개봉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보는 가운데 그걸 또 개봉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것도 증거 채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염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데브리 피시가 아직 본 적이 없다 이거지.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존재했냐 안 했냐 이것부터도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데브리 피시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를 했다 하면은 어떤 과정으로 정확하게 입수됐는지 이게 정말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청와대에서 흘려나왔는지 아니 데브리 피시는 지금 저 최순실 거다 이렇게 하지만 최순실 씨는 그런 데브리 피시를 사용 안 했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못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렇다면 이 데브리 피시가 어느 손을 거치고 누구한테 갔고 또 최순실 씨가 만약 소유했다면 최순실 씨가 언제 이것을 샀는지 계약했는지 이런 것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용했다면 요금을 지불했겠죠. 매달 누구한테서 요금이 하면 안 좋겠냐 이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 모르는데 최 씨가 사유화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도 한번 봐놓고 보면은 그렇다면 최 씨 말고 고시일당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고 사유화하려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박 전 대통령이 왜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이거죠. 공익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와 체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하듯이 재단을 설립한 것인데 또 재단을 설립하니까 기업에서 좋은 일 하니까 기금 출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거기에 강요 뭐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뇌물죄가 되느냐 이거죠. 또 거기에 그의 대가로 청탁이 또 없었고 그렇다면 다만 그 기금이 출연됐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뇌물죄를 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뇌물죄가 된다면 역대 대통령 전부 뇌물죄가 또 성립이 돼버리겠죠. 앞으로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기금 출연을 부탁하고 공익을 위해서 국가 체육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어떤 명분으로든 붙여도 그것은 강요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갈아치고 내보내고 또 누구를 임명하고 이럴 때 박 전 대통령 호주면 이제 1원 한 장 넘어간 적은 없으니까 기업에서 출연한 기금들이 현재도 그 두 재단에 그대로 있으니까 경비 쓴 거 빼고는 그대로 있다 이거죠. 특검에서는 그 두 재단이 그리고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 이거죠. 경제 공동체 그 말은 그냥 이 주머니 것이 저 주머니 것이고 저 주머니 것이 이 주머니 것이고 이래야 이제 경제 공동체. 그리고 그거는 새로운 용어입니다만 그렇게 인식 안 되겠나 싶어요. 요즘에 부자지간에도 경제 공동체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빚 졌다가 아버지가 갚아야 돼 이런 법 없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경제 공동체 글쎄 지금은 오고 간 게 없으니까 거기 있는 두 재단의 걸 마음대로 대통령이 하고 그 돈을 갖다 막 딴 데 쓰고 이러면 그 말이 또 맞겠다 싶은데 아직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은 뭐 어떻게 강요를 했던 어떤 정탁을 들어주고 기금을 출연하게 했던 뭔가 있어야 되지요. 공익재단 이런 뜻이 있어 이런 걸 하면 안 좋겠냐 하는데 기업들이 조건 없이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것도 증거 채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염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태블릿PC가 아직 본 적이 없다 이거지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존재했냐 안 했냐 이것부터도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태블릿PC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를 했다 하면은 어떤 과정으로 정확하게 입수됐는지 이게 정말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청와대에서 흘려나왔는지 아니 태블릿PC는 지금 저 최순실 거다 이렇게 하지만 최순실 씨는 그런 태블릿PC를 사용 안 했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못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렇다면 이 태블릿PC가 어느 손을 거치고 누구한테 갔고 또 최순실 씨가 만약 소유했다면 최순실 씨가 언제 이것을 샀는지 계약했는지 이런 것 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용했다면 요금을 지불했겠죠. 매달 누구한테서 요금이 빠져나가서 지불됐는가 이런 거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것을 계약하고 샀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런 거 아니면 어느 손을 거쳐서 내렸다면 누구 것이 거기로 어떤 경위에서 왔는지 또 그렇다면 그 실제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 이런 것이 정말 어느 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인지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감정을 해보면 나온다 이거죠. 수사 기법으로 조사를 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전문기관에서 누가 USB로 PC에서 문서를 USB로 옮겨가지고 USB에서 또 태블릿 PC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블릿 PC가 없는데 USB에 들어있는 그 문서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제3기관에서 감정을 해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늘 요구를 해왔고 이번에도 또 요구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지금까지 채택이 안 되고 흘러왔어도 모든 사단의 이 발단이 여기서부터 됐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채택을 떠나서 이건 감정하고 재수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뭐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자면 정말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 PC를 사용했고 태블릿 PC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는 전혀 그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그 태블릿 PC가 중간에 나타나고 거기에 문서 재판부에 이제 요청을 했다 이거죠. 8월 4일자입니다. 여기에 요점이 뭔가 보니까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다. 검찰의 포렌식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 분석이죠. 과정이 석연치 않다. 또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 등등 이제 여러 이유를 대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 당시 최순실 씨도 시종 늘 이 태블릿 PC의 의문을 나타내고 감정을 해야 된다,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재판부에 늘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글쎄 지금까지 아마 유야무야 그냥 흘러온 것 같아요. 태블릿 PC는 탄핵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죠. 한쪽에서는 이제 의문이 많다. 과연 태블릿 PC가 실제로 존재하냐? 이제 이렇게도 말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원 소유주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최 씨가 그 PC를 못 봤다는 것이죠. 검찰이 안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라든가 어디에 이걸 물증으로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증으로 냈으면 또 감정이 이루어지고 자연히 그랬을 텐데 안 내버리니까 감정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조금 전에 포렌식 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포렌식. 요즘에 이 기법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두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여기에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다 들어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요즘에는 수사하면 기본적으로 압수해 가지고 그걸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수사하게 되면은 그 안에 변조가 됐는지 오염이 된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입수하면은 변호인이나 아니면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해시값을 뜨고 이제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상태에 들어있다. 그것이 해시값을 뜨는 거죠. 그렇게 해야 누가 손을 대고 변조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밀봉해버리면 그걸로는 수사를 못하니까 이미지 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복사본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본하고 이제 대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원본은 누구도 손 안 대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죠. 혹시 또 그 원본을 개봉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변호인이나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 등등 이제 여러 이유를 대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 당시 최순실 씨도 시종 늘 이 태블릿 PC의 의문을 나타내고 감정을 해야 된다,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재판부에 늘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글쎄 지금까지 아마 유야무야 그냥 흘러온 것 같아요. 태블릿 PC는 탄핵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죠. 한쪽에서는 이제 의문이 많다. 과연 태블릿 PC가 실제로 존재하냐? 이제 이렇게도 말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원 소유주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최 씨가 그 PC를 못 봤다는 것이죠. 검찰이 안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라든가 어디에 이걸 물증으로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증으로 냈으면 또 감정이 이루어지고 자연히 그랬을 텐데 안 내버리니까 감정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조금 전에 포렌식 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포렌식. 요즘에 이 기법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두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여기에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다 들어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요즘에는 수사하면 기본적으로 압수해 가지고 그걸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수사하게 되면은 그 안에 변조가 됐는지 오염이 된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입수하면은 변호인이나 아니면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해시값을 뜨고 이제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상태에 들어있다. 그것이 해시값을 뜨는 거죠. 그렇게 해야 누가 손을 대고 변조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밀봉해버리면 그걸로는 수사를 못하니까 이미지 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복사본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본하고 이제 대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원본은 누구도 손 안 대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죠. 혹시 또 그 원본을 개봉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보는 가운데 그걸 또 개봉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것도 증거 채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염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데브리 PC가